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경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오늘 어버이날이네, 정말. 5월 8일 어버이날. 방송 좋아요. 애니님, 감사합니다. 강사내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5월 8일 방송 한통령 분석 한동훈 향후 행보 컨설팅 방송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힘 쪼개진다. 지도부 강제 단일화 진행 11일 전국위원회 소집 1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 8일이니까 3일 후네요. 왜냐하면 11일 날까지 그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쨌든 대선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1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힘은 정말 그 아수라장판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헨리송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갖다 좀 해봤거든요. 만약에 김문수가 안 되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다. 그러고 그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라는 걸 갖다가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양수가 나와갖고 만약에 한동훈이 됐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입에 침이 마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이양수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이 됐으면 국힘 지도부가 협심해갖고 합심으로 한동훈을 밀었을 거라는. 지- 정말 걔네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모양이죠. 아니, 합심해서 한동훈을 민다고요? 예?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켈리성이 여론조사로 한 방에 날려버렸죠. 예. 자, 오늘 제일 이제 그 화두가 됐던 거는 이 장면이에요. 이 단일화 장면인데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73가량 2차 회동을 진행했다. 이게 뭐 국회 그에 뭐 사랑제라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두 개 놓고 이거를 갖다가 오픈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는 이걸 생중계한 방송도 있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간 거 보니까 이건 누가 기획한 거 같으냐 하면 김문수 쪽에서 기획한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결론, 이 7.3분이 끝난 결론과 그 반응을 보면 그 김문수가 한동훈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망신을 주려고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김문수가 정밀하게 계획해 갖고 한덕수를 끌어들여 갖고 지금 한덕수는요 오라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급하잖아요. 사실 지금 주도권을 지금 김문수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3일만 버티면 돼. 쉽게 얘기해서 3일만 버티면은 그냥 그 한덕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서 김문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하고 권영세, 권성동 이 당 지도부하고 한 몸이 돼갖고 어떻게든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반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늘 그 김문수가 73분간 디자인한 거는 일종의 반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한덕수 망신 주기를 한과 동시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픈으로 한 거예요. 생중계를 하고 기자들 다 보고 하는 데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뭐를 결심하게 했느냐? 그 당 지도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 그러면 우리가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이 누구니까 김건희,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이 당 지도부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동을 딱 보고 나온 얘기가 뭐냐?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지도부가 나서 갖고 단일화를 추진하자. 누구로? 한덕수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오픈 토론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예. 아이고, 예. 강사내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뭐, 한동훈이 됐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까대지 않았을까요? 한동훈이 됐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배신자니 뭐니 해갖고, 또 뭐, 이거 뭐야. 단일화 안 한다고 또 배신자 프레임 씌워갖고, 딥다 욕을 많이 했겠죠. 예, 김성숙님, 예,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틴님, 그렇게 말하면 한동훈이 선거에 참여할 줄 알고, 예라이, 입에다 침에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정말 웃겼어요. 이양수가 오늘 얘기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걔가 얘기할 때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랬어. 너무나 잘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동훈이었으면 우리가 팍팍 밀어줬을 거다. 너무나 능청스럽게. 참 정치인들은 참 그렇습니다. 헬리송님, 전국 회의에서 교체 가능한. 제가 이따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썸네일에도 올렸지만 공문에 아예 그냥 후보 결정건으로 이렇게 안건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필규정님, 반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수산 이인님, 8월 전당대회 대비 5월 10일 전에 책임당원 가입 절실합니다. 글쎄,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윤희석 수석 대변인 말에 의하면. 근데 하건 안 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당원 가입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 그냥 우리의 리더인 한동훈이 원하니까. 예. 여러분,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하든 우리 리더가 원하면 해주는 그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그건 생각나세요? 그 문재인을 갖다가 추대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문재인빠들, 문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희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랄을 하건 개지랄을 하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그래갖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한동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예, 그게 좀 필요하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원 가입 많이 합시다. 왜? 한동훈이 원하니까. 당원 가입해갖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예. 하지만 한동훈이 우리의 리더가 원하니까 20만 가입해주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내님 계속 시청하고 있었는데 댓글은 처음 달아요. 60대 중반 할머니. 아이고, 강사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 채창에 참여해 주셔서 계속 다셔도 됩니다. 계속 다셔도 됩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네요. 예. 근데 요즘 60대를 할머니라고 그러나요? 예, 60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유아기부터 시작해갖고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중년, 장년 이렇게 갖고 쭉 나누잖아요. 그 맨 끝이 이제 노년이겠죠. 여러분 그 유엔에서 정한 청년이 몇 살인지 아세요? 청년이라는 나이가 놀랍게도 50세입니다. 50세부터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60대면은 그냥 50세를 벗어난 나이 아닙니까? 아직 노인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시다. 50, 60대는 청년이다. 70대도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울버린 엑스님, 준석이가 김문수 가처분 인용으로 이긴다 하네요. 가처분 했어요. 제가 이것도 가처분을 지금 2개를 했거든요. 예.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나온 얘기를 갖다가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김문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문수가 그 두 사람 대화 중에 한 얘기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문수가. 한덕수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로 이제 김문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김문수가 디자인한 거니까.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속보 해갖고 김문수 한덕수 73무가량 2차 회동 진행. 한덕수 당원 당규 살펴봐라. 우리 당이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과정 거친 4개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 오늘 남부지법에 후보자 지위 확정 신주자 백조. 이제 요게 하나 있고요. 그 이제 법원을 통해서 했다는 게 이건 이제 오늘 한 거고 그 전에 또 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2개를 갖다가 신청 법원에다가 가처분 소송을 해놨다. 이게 이제 오늘 한 건 후보 지휘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2번째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중단. 이거는
이거 무효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뭐 당규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중당 가처분과 별개 소송이다. 요거는 미리 했고 오늘 한 거는 후보자 지위에 대한 확인 신청을 했다. 김문수 직접 대선 후보 인정해야 이렇게 하고. 김문수가 직접 했대요. 그 대선 후보 인정해달라는 그 가처분 소송은 김문수가 직접 했답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11일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는 분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문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분과 단일화해라 해 말이 되냐? 나는 지금껏 당비 수십억을 냈다. 김문수가 그래도 탈당하기 그러니까 5년 전에 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오면서 다시 복당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국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비를 수십억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단일화대에 입당한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다. 경선 1위 후보 바꿔치자는 건 정직하지가 않다. 규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정당이 나서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럴 거면 왜 경선 과정을 거쳤냐? 현재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할 후보자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지도부는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떼겠습니까? 지도부가 이제 역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역공이 뭐냐? 오늘 제가 썸네일로 쓴 그겁니다. 이게 이제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오늘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 보냈네요. 5월 7일 수요일. 날짜가 5월 7일로 돼 있네요. 그 15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이렇게 해갖고 그 안건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의 건. 그러니까 뭡니까? 11일 날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가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부터 해서 오늘 8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9일 그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물어본 거는 여러 이제 문자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뭐 둘이 단일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 응답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당원 설문조사. 당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났느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에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가 82.8%, 그러니까 한 83%, 필요하지 않다가 17%. 그러니까 단일화가 당원들은 다 단일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83%가. 네, 단일화 시기 언제가 좋은가? 후보 등록 전, 그러니까 11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11일 날 후보 등록하니까 후보 등록 이후, 후보 등록 이후는 뭐죠? 투표 용지 인쇄 전 25일입니다. 그러니까 25일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86%, 거의 87% 되는 사람들이 11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받은 그 당원들 문자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여론조사예요. 예. 그 뭐 이렇게 설문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을 갖다가 돌려갖고 단일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전원조사하겠다. 근데 이게 단일화 여론조사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게 단일화 논의를 갖다가 역선택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뭐 지지층이건 아니건 간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냥 딱 해버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볼만 해요. 김문수가. 왜냐하면 뭐 그렇게 전체 여론조사에서 38대 37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해볼만 한데 이번에 국힘이 하는 여론조사는 뭐냐면 국힘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는 그걸 우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겠다는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딴 지지자들은 빼고 국힘인 지지자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한덕수가 2배 정도 나온다는 거지.
지지가. 그러면 이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갤럽에서 이미 다 조사했잖아요. 갤럽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왜 다시 또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는 뭐죠? 전국위원회에서 한독수를 세우기 위한 절차를 그냥 밟는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로다가 그냥 여론조사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만 하루, 만 24시간 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9일 날 끝나면 단일화 찬성 여론 우세 때는 어떻게 하냐? 11일 전까지 전당대회 거쳐갖고 후보 교체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10일이면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월 11일 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오후에 아직 그러니까 이거 11일 밤까지 받을 거 아닙니까? 11일 밤까지는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갖다가 소집해 갖고 거기서 띵가띵가 해갖고 통과시켜 갖고 오후에 바로 당대표 직인 찍어서 바로 접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또 아이러니가 직인이 꼭 있어야 된대요. 직인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 선관위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이거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면 왜 옥새 나르샤 생각이 또 하는 거야. 만약에 김문수가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영세가 옥새 나르샤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국힘의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옥새 나르샤. 김무성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옥새 나르샤 해갖고 시작해갖고 또 이준석이 한번 옥새 나르샤 해갖고 윤통 때 한번 골탕 먹지 않았습니까? 윤통이? 그래갖고 막 지방까지 쫓아가갖고 무슨 뭐 부대찌개인가 뭔가 먹으면서 거기서 거기 또 명태균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서울에 있었는데 이준석한테 전화가 와갖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호텔에서 같이 잤다. 그게 그 사건이 옥새 나르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갖다가 명태균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녹취록에다 떠 있습니다. 옥새 나르샤 사건의 조율을 갖다가 명태균이 이준석도 잘 알고 윤통 쪽도 잘 알리니까 그걸 조율해 갖고 모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봤잖아요. 그 옥새 나르샤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음. 아이고, 지금 이제 초반인데 220분 이상 보고 계시네요.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빨리 우리 한통용 채널도 10만 갑시다. 그래서 한동훈을 좀 영향력 있게 도웁시다. 자, 그래갖고 지금 그런 전략으로 권성동과 권영세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권성동과 권영세는 뭐라고 그러느냐? 권성동이 굉장히 센 말을 했거든요. 알량한 자리 지키기 위해. 이 알량한 자리가 뭡니까? 그 후보로 뽑혔다는 그걸 갖다가 알량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김문수하고는 이제 지도부하고는 이제 적이 된 거예요. 네 알량한 우리 왜 이거 굉장히 이거 비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알량한 자리죠? 아니 8명 해갖고 우리가 또 투표해갖고 또 4명 해갖고 또 투표해갖고 또 2명 해갖고 또 투표해갖고 이렇게 층층층층 해갖고 나름대로 절차를 그게 왜 알량한 자리입니까? 그거는 그냥 누려도 마땅한 자리 아닐까요? 또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돈도 냈잖아요. 30억 모금을 해갖고도 돈도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을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하해갖고 그 알량한 자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됐어도요.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동훈이 됐으면 아마 더 심하게 까댔을 거예요.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알량한 자리다.
그래서 알량한 자리 지키기 위해 한심한 모습이다. 김문수 한심하다. 지지율 높았다면 한덕수가 나왔겠나? 자, 권영세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김문수 대단히 실망했다. 거의 이재명식이다. 이재명은 지네들이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 아니, 이재명은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꾸로 김문수 보고 이재명이래. 김문수가 한덕수 불러내. 잘못된 결정은 고쳐야. 그리고 권영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책임지겠다는 건 뭐죠? 일이 틀어지면 그냥 물러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권영세는요, 대선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희석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이미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세의 데드라인은 언제냐면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러날 거 그래도 말이라도 폼나게 하자. 내가 다 책임지겠다. 물러서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허세를 부리면서 그냥 자기네들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양수 말대로 한동훈이 됐으면 정말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팍팍 밀었을까요? 아니죠.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렇게 떠 있어요. 만약에 김문수도 이 지경인데 한동훈이 경선에서 있으면 국민의힘 볼만 했겠다. 배로 칼 긁는 놈도 속출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 말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할복이라도 했을 거다. 운신이라도 했을 거다. 아마 한동훈이 최종 후보로 갔으면 왜 한덕수하고 한덕수한테 왜 양보를 안 하느냐 이렇게 갖고 그구들이 난리를 치다가 할복도 하고 배를 긁고 그 다음에 분신도 하고 신나 뿌려갖고 분신도 하고 다 한동훈 때문에 사람 죽었다. 이렇게 또 뒤집어 씌워갖고 그랬을 거다.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동훈이 됐다 그러면 정말 걔네들이 팍팍 밀었을까요? 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당에 지금 제가 왜 당이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김문수가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뒤에 정강훈이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강훈이 국힘에 지금 지분의 50%를 쥐고 있는데 50%를 받았어요. 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바리케이트 쳐주고 데모해주고 시위해주고 그런 대가로 한 50%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김문수가 뭘 믿고 지금 버티는 겁니까? 결국 정광훈, 자통당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들어온 한 15만 명이 지금 예측되기에는 그 2단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2단은 새 부류다. 정강훈당, 정강훈 2당, 자통당, 정강훈잔, 그게 한 부류고 또 하나는 통일교, 통일교가 왜 YTN 살려고 무슨 목걸이에다가 명품백에다가 그 건진법사 줄대 갖고 그 사건을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통일교, 그 다음에 뭐야 신천지, 신천지는 단골이에요. 예,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 형을 통해 갖고 신천지가 뭐 해갖고 뭐 어쨌다 그때부터 얘기가 많은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15만 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김문수의 백그라운드는 뭐겠어요? 뭐 심플하지 않습니까? 극우 그리고 자통당 그리고 정강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 이제 반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힌트냐면 이거를 갖다가 채널A에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를 낸 건데요. 국힘의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예요. 오늘 국힘 의총에서 제3당 한덕수 추대론이 제기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독수를 추대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이걸 굽힐 수가 없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윤상현이
국회의원 의총 윤상현 그러면 또 윤석열의 완전히 시다발이 아닙니까?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윤상현이. 근데 윤상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의원 20명 이상 제3지대로 보내자. 그리고 기존 정당은 우리가 합병 가능하다. 제3지대 구축에 한덕수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낙연 등과 반명 개혁 연대 깃발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게 20명이냐면 20명이 돼야 교섭단체, 그러니까 20명부터 교섭단체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움직일 수 있는 한 80명 정도 되니까 108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완전 친윤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중에 20명을 갖다가 탈당을 시켜서 제3지대에 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지대의 당 이름으로 한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가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국힘 후보, 기호 3번 한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요 다른 당은 그게 없어요. 그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돼갖고 교섭단체가 형성이 그러니까 조국당도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을 내보내갖고 당을 하나 만들면 그러면 3당이 되는 거예요. 1, 2, 3번을 받을 수 있어요. 한덕수가. 지금 그 안을 갖다가 낸 겁니다. 윤상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며칠 만에라도 아니 지금 선거가 뭐 얼마 남았다고. 근데 윤상현이 그러잖아.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우리 그냥 20명 나가 갖고 당 하나 만들어서 한독수를 거기서 추대해 갖고 기호 3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김문수를 죽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를 밀자. 왜? 왜 그러죠? 그게 김건희의 뜻이니까. 그게 윤석열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한덕수를 밀어야 된다. 한덕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김건희와 윤석열의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될 리는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게 속 편합니다. 예. 결국 그냥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갖다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 이게 당을 갖다가 쪼개나가 갖고 20명 쪼개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때 새누리당 이거 있죠. 근데 그때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늘 푸른 한국당, 바른정당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갖고 결국 졌죠.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이 됐죠. 자,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이게 지금 한 4년에 걸쳐 갖고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쪼개지고 새누리당 하나였던 당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의 국힘이 세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선거에 진 다음에 또 네 개가 됐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늘푸른당, 바른정당. 예.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뭐요? 대한애국당, 새누리당 또 있고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했잖아요. 선거 진 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조현진이 또 태극기 부대해갖고 우리공화당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친박신당이 해체되면서 국힘으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국힘이 있고 우리공화당이 아직 존재하고 새누리당이라고 아직 있습니다. 아주 뭐 조그만 소수 정당인데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당이 하나였던 게 그 과정을 해갖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갖다가 이합집산을 뭐 세 개로 쪼개졌다, 네 개로 쪼개졌다, 합해졌다, 어쩌다 저쩌다 이게 4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해요. 이번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지금 갑론을박 엄청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쪼개진 걸 보면 새누리 자유한국당 이 이렇게 되고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 비박계가 바른정당 쪼개져 나왔고 늘 푸른 한국당 이명박계 이재호 플러스 이명박계 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머지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쪼개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면 그 팀에서 어쨌든 이합 집산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강훈이 어떤 사람이 정강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지네들이 아쉬워서 나를 갖다가 부를 때는 뭐 지분 줄게 니까 뭐 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청년들 앞에 오고 뭐 해갖고 노인네들 거기 들어두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돈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집회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광화문 집회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 한남동 사저의 집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더니만은 이제 뭐 입삭 짓고 뭐 그런다? 그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쪼개서 나가겠죠. 또 윤석열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그 윤 어게인 해갖고 창당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창당을 하려고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다음날 바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날짜 잡아놓고 시간 다 잡아놓고 창당 선언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도 당을 쪼개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계속 내가 국힘에서 당을 갖다가 철법통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걔네들도 살 길 찾아 나가겠죠. 예. 당 쪽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그 국힘의힘은 이런 역사적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두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쪼개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안철수가 힘이 없지만 이때만 해도요, 안철수가 힘을 쓸 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문재인이 한 41%,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0%. 그러니까 홍준표나 안철수나 삐까삐까하게 그렇게 했던 그 국민의 당이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대표로 나왔었죠, 안철수가. 근데 여러분, 이 국민의당이 무슨 보수다.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했으면은 문재인이 이겼을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정치를 모르는 분이 하는 말씀이고요. 안철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네,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철수가 이 국민의 당이라고 창당을 했을 때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 국힘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안철수가 창당을 할 때. 이 창단 멤버들을 보세요. 예, 뭐 여기 뭐 박주선이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김한길 뭐 그 뭐야 그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한 사람 김한길 아닙니까? 아니 여기 다 보면은 지금 국힘에 있는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지금 민주당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김한길만 뭐 국민통합위원장인가? 그건 이제 그 뭐야 좌파였던 시절에 윤석열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왜 이게 그거 하냐면요. 이 김한길이 여러분 왜 그 윤석열이 유명해진 게 그거잖아요. 그때 그 뭐죠? 그 박근혜 시절에 그 국가정보원을 갖다가 압수수색했잖아요. 위에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영장 받았고 압수수색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좌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회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 청문회를 열은 주역이 누구냐면 이 김한길하고요. 김한길하고 박지원 예.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갖고 그 청문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은 영웅이 된 거죠, 그때. 그 한마디 하는 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장을 펴준 게 김한길하고 박지원이다.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안철수를 자꾸 뭐 보수니 우파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좌파다. 굳이 굳이 좀 그냥 봐줘서 많이 많이 봐줘서 얘기하면 중도 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좌파색이 훨씬 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이거는 뭐 두 가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둘째, 6월 3일 끝나면은 쪼개진다. 이거는 명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또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2시간 전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올린 글이죠. 제가 캡처하기 2시간 전이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시가지 형사소송법 요약하면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해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혹시라도 유죄를 선고하려면 재판은 중단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건 사실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사법부도 못 막는다는 거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어떤 기사가 나느냐. 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돼도 된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할 재판은 중단되고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이거 무조건 이재명은 살아남아야 된다. 무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제도 한번 이재명에 대한 혹시 어제 그거 보셨어요? 10시 하는 그 라방 보셨습니까? 그때 저녁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까는 얘기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3시간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계속 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 특검법. 이재명 독재 시작이다. 꼬우면 출세하라. 물음표 땡.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군요.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입니다.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입니다.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8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 하도록 법을 유연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일이죠.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힘도 대통령 하라. 정청래가 그렇게 말합니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죠.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그렇게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거는 정말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재명을 모르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해 갖고 그걸 갖다 파기환송해 갖고 고법에 내려보내면 고법이 알아서 1월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날짜 잡아 갖고 판결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재명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아직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그걸 이겨낼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고등법원 판사는 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굴복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죽일 듯이 달려들면은 야, 내가 이거 뭐 이재명한테 죽겠구나. 그러고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판결까지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대법원에서 뭐 그게 확률이 0.7%라고 합니다. 예. 그 파기환송이하고 서울 고등법원을 안 내려보내고 특정 사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거기서 바로 그냥 재판해 버리는, 결론을 내버리는, 그게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판까지 어차피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을 명확히 알았다면 그냥 재판까지 해줬어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재명은 또다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 참 끈질깁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적할 사람은 사실 한동훈밖에 없죠. 예. 한동훈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던 애들 자기네는 철법통 지키면 된다. 당권만 지키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김문수 밀다가 김문수한테 뒤통수 세게 맞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요새 뭐 그 조회수가 그냥 기본이 뭐 40만 조에 50만 조에 그렇더라고요. 그 한동훈의 라방 그 조회수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듣다가 그 한 가지 아주 이렇게 탁 들어오는 얘기가 좀 요즘은 뭐 그 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하잖아요. 음. 그거 듣는 것도 꽤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듣습니다. 낙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저는 그 팝송이나 뭐 국내 가요나 그 노래에 대해서 와, 정말 DJ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아마 웬만한 DJ도 그렇게까지 모르지 않을까요? 음. 정말 저는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한 곡을 갖다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얘기에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막아야 됩니다. 제가 몸을 갈아 넣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라방했던 내용 중에 일부 쇼츠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사법은 이런 겁니다. 사법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규정을 바꾸면 안 돼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도 재판 진행 못하게 되려고 형사소송법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사법은 이런 겁니다. 사법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규정을 바꾸면 안 돼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도 재판 진행 못하게 되려고 형사소송법 바꾸고 막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후진 개발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재명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나라의 시스템과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거 정말 한심스럽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고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다운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원씩 내주시면 제가 그거 1000만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을 갈아 넣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치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막 얘기하고 아이고 내 편 들어 이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사법은 이런 겁니다. 들으셨죠? 네. 어제 라방했던 내용인데 어제 라방의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이재명을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국힘의 그 지도부,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참 한동훈 대표가 참 힘든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막는 이유가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뭐이 되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든가 한동훈이 되면 뭐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이 되면 우리가 죽는다.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이 죽고 김건희가 죽고 권성동이 죽고 권영세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사항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한동훈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그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한테는요 또 한동훈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한동훈 말고 어느 정치인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한동훈을 갖다가 세워야 되고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고 뭐 그 과정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뭐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이 될지 그거야 알 수가 없죠. 시간 타임상으로 보면 내년에 서울시장 돼 갖고 그다음에 대통령 나오면 딱 맞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지방선거는 바로 1년 후면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로 보면 이명박처럼 서울시장 거쳐서 대통령 딱 가면 4년이니까 서울시장 4년. 이명박이 5년 내나 해먹지 뭐 이게 단축 개헌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이재명은 어쨌든 간에 5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이제는 목표는 뭐냐? 서울시장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건 뭐죠? 김 당원 가입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그 당원 가입 많이 해주면 내가 내 몸을 갈아 넣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원씩 당비를 내면 내가 1,000만 배로 효과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죠. 리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밀어줘야 되는 게 리더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는 게 리더 아닙니까?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리더로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요. 많은 사람이 이제 한동훈으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명 당원이 신규 가입이 돼 갖고 기존에 저처럼 기존에 있던 당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신규로 한 20만 명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그러면 한동훈의 세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 김문수건 한덕수건 간에, 물론 대통령은 안 돼요. 둘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은 이미 대통령 그거 선출은 이미 물러갔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제 지분 싸움이란 말이야. 그, 그 김문수를 앞세운 그 뒤에 자통당, 이 세력, 정광훈 세력과 그 다음에 기존에 뿌리박고 있었던 김건희, 윤석열 세력, 그 뒤에 권성동, 권영세가 지금 있잖아요. 그 뒤에 8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자, 그것과의 지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게 그 쪼개질 거다. 걔네들끼리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거 그냥 끝나진 않거든요.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 뭐 가처분 시정되고 뭐하고 이거 그냥 끝나지 않. 여러분 이준석 보세요. 이준석 세력이 없었어요. 이준석 뒤에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쪼개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국힘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장판을 하고 쪼개질 때 한동훈으로 가시적인 힘이 확 모일 수만 있다면 한동훈 대표한테 분명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힘은 쪼개질 거고 그 틈새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는 한동훈으로 많이 결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충실하게 한번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그, 뭐야,
그 속보를 갖다가 좀 짧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뭐 몸이 두 개라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뭐 30분 속보로 짧게 짧게 치는 속보를 갖다가 오전에 한번 오전이나 낮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뭐 저도 똑같지만 다 지금 화병에 걸려 있잖아요.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 분노에 차 갖고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 악랄함, 그다음에 권성동 권영세의 그 아주 치사하고 더티함,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집중타를 맞아 갖고 지금 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한동훈의 지지 세력은요, 저희들밖에 없어요. 국민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을 죽이려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화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잠깐이라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이 또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시간을 내서 한통용 속보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요. 그냥 여러분 해달라면 다 들어줍니다. 예.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용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써니님, 오두막님, 정이몽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수지가는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서준채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써니킴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또 채창에 써주신 글을 나누면서 제가 못다한 설명은 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사필규정님, 막을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예, 지금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막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아니, 뭐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김문수가 열받아 갖고, 그냥 후보를 사퇴하면서, 한동훈한테 양보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밖에 없다. 하고 한덕수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그냥 추대하고 본인이 그냥 한동훈 지지하고 한동훈 캠프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광훈이 그러겠어요. 지금 김문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광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정광훈 씨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정광훈 그 광화문 집회 때는 그 연사들이 마이크 잡을 때요, 얘기하기 전에 꼭 한동훈을 갖다가 한 번씩 욕을 하고 시작해야 이 입이 풀린대. 아니, 들어보세요. 광화문 집회 보면 한동훈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조철래님, 두 쌍권 배신자 아바타 내랑 공룡자, 예, 맞습니다. 예, 정나연님 끔찍하구만. 네, 정말 끔찍해요. 김현옥님 자동이체 날짜 안정해주세요. 예. 아, 6주년생 한동훈님이 그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예, 당원 등록.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리더의 한마디에 우리가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비바리님 한동훈만 나라 살린다. 한통령 대표님 멀리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네요. 제주도 비바리님. 올해 장미님, 한 대표가 탈락을 너무 다행이네요. 이것들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윤건희 쌍권, 싹 다 지구 밖으로 나가라.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아마 할복을 해서라도 한동훈을 갖다가 밀어냈을 거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를 갈라서라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구독자의 행복님, 한동훈은 단일화 반대했으니 김문수하고는 다르다.
아니,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 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됐으면 그 국힘 지도부가 한동훈을 갖다가 팍팍팍 밀었을 거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예. 아니, 한동훈이 되면 다 죽는 걸 아는데, 그걸 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현옥님. 자동 이체 날짜 안정해도 됩니다. 당원 가입했을 때. 예, 그렇죠. 방대 에라님. 예. 만대. 예, 만대 에라님. 예, 권성동 영원히 단식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단식하면 죽는 거 아닌가요? 네, 열정님, 국정원 댓글 사건. 예, 맞습니다. 시온이 쌍권이 프로젝트가 없다면 한 대표가 최종 후보로 당연하죠. 예. 자연스러웠으면 한동훈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죠. 예. 정낙영님 답답하고만 육천생 한동훈님 윤꼴통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마누라와 윤건희 조직에만 충성한다는 말을 국민이 오해했다. 맞습니다. 산마로님 조이대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남이 하지 못하는 정말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나중에라도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역사의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교육님 계엄탄핵 30번 파기 자판이 딱 안성맞춤이라니까요. 예, 정말 그것까지 했으면 정말 아주 100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사랑한다님, 당 분리되면 한동훈이 당 장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창당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막 쪼개지면은 한동훈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세력이 한 20만 명 신규가 딱 들어가고 이제 장악을 하면 이게 창당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고 보십시다, 한번. 육천세 한동님, 옛말에 어설프게 잡으면 되잡힌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고동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아니니 파기자판으로 끌어내렸으면 힘이런 짓은 겁낼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파기자판 아니면 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육천생 한동훈 말씀이 맞습니다. 예. 사랑한다님 공부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신 아니 이거는 뭐 공부하면서 들은 게 아니라 일부러 음악 공부를 한 것 같아. 젊었을 때부터 음악 공부를 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뭐 하면 막 그 가수 이름에 뭐 감독 이름에 뭐 이름에 와 정말 그 기억력 대단합니다. 예, 오전에 커피님 정말 한심한 국힘 친윤놈들 자기 자신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이재명과 손잡는 꼴이네요. 이재명을 추대해 준 거죠. 예.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준 거다. 계엄할 때부터 아니 계엄 안 했으면 다 죽어갔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죽을 걸 갖다가 왜 날개를 달아줬는지 계엄을 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겸이 나도 한 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평생 안 하던 다운 가입 하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육천생 한동님 팝송은 잘 모르는데 가요는 제 취향과 비슷하던데요. 사랑했던 사람이면 나를 잊었다. 벌써 나를 잊어버리나. 근데 노래는 저보다 못한 느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에서 그런데 한동훈 되면 노래 부르지 말라고 라방 중에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나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한동훈 스스로 얘기했다. 사람 냄새가 나도이다. 예, 공주님 오전에 거의 저도 평생 당원 같은 거 안 하고 대통령 딱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어제 당원 가입했네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9년생입니다. 아이고 공주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또 새로운 아이디가 또 많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전경희님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예, 겁나. 예. 정말 5년 어떻게 지내죠? 우리 문재인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의 한 2배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정말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내가 최고님, 제명이는 막아야 된다.
여러분, 그나마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설사 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도 임기 4년입니다. 대통령 끝날 때 서울시장 끝나고 이게 딱 아다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요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대고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예. 서울시의 자원이 뭐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세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헐리우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 캘리포니아 주. 미국이 그 51개 주로 돼 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주가 독립된 나라로 독립하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뭐 GDP나 이런 규모로 보면 제가 그때 듣기에는 세계 7위를 한대요.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독립을 해도 그만큼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가 팡팡 돌아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도 똑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정 대립도가 엄청 높잖아요. 뭐 중앙정부에서 아쉬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은 워낙 그 재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이재명을 좀 어느 정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목표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아무 힘이 없어요. 당대표 아니 당대표 5개월 동안 하는 거 봤잖아. 그 무슨 힘이 있어? 맨날 우습게 보고 아니 김민전도 우습게 보던 당대표를 갖다가 아니 또 그걸 갖다가 해 봐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민전도 맨날 우습게 보고 까대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그걸 목표로 해 갖고 1 년을 준비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또 한번 날 잡아서 자세히 방송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커피님,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예, 내가 최고님, 제명이는 막아야 된다. 예, 막아야 되는데, 예, 힘이 있어야죠. 한동훈이 힘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김현웅님, 옛날 민주노총 있던 사람들이 다 땅으로 가서 지금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 문, 문띵 아니에요. 예, 아이고, 아이고, 한통령, 응원합니다. 아이고, 최고님, 예, 감사드립니다. 내가 최고님,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동영 채널 널리 알려주시고 다시 한동훈한테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동영 채널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몇 시인가요? 아, 1시간 10분. 네, 1시간 10분 방송했네요.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와, 불타는 금요일. 내일은 제가 어떻게 좀 짬을 내갖고 오전에 한번 속보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슈가 너무 많아갖고 매일매일 터지는 게 새로운 얘기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30분짜리 그냥 짤막짤막한 속보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짬을 내겠습니다. 제 시간을 팍 쪼개갖고 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그 뭐야 한동훈의 라방은 또 어떤 얘기가 될지 되게 라방을 갖다가 9시 반에서 10시 어제는 10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 반 10시 그 사이에 라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떤 내용의 라방이 될지 여러분도 기대를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즐겁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 기 바랍니다.